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산관리 수호입니다. 그죠? 공지사항은 다들 확인을 했죠. 그죠?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불행히도 또 학교에 학생이 이번에 교환 학생인 것 같은데 확진자가 4명이 발생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급하게 긴급 공지가 왔어요. 문자로 왔는데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면 강의로 이루어지니까 준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수업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그냥 비대면 강의를 한 주 더 하자 싶어서 학교에 이게 또 수업 자체가 또 이제 일병행 학습제였잖아. IPP 수업이잖아.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문의를 해봤어요. 아마 IPP 수업은 대면 강의가 몇 프로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 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랴부랴 공지를 올리고 한 주만 더 비대면으로 하자고 그렇게 공지를 올렸어요. 근데 공지를 올리고 나니까 주말에 학교에서 또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비대면 강의를 조금 더 하도록.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 27일인가? 그때까지로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5월 말까지는 다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학교 방침 자체가 그렇고. 그러고 나면 이제 6월인데, 6월 중순 되면 또 이제 기말고사 본다 이러면 1학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으면 학생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지금쯤 이제 문의를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면 시험 관련돼가지고 많이 문의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예산관리 수업은 일병행 학습제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기업체의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취직하게 됐을 때 바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재가 일반 기업체에서 예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분장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그런 형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그 원론적인 서적 누구의 이론에 대해서 암기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다.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닌데, 물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거 보면 또 여러분들이 경영학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리고 앞서 부분에서는 또 원가 관리계 시간에 공부한 것들도 가미가 되긴 했었죠. 가미가 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원론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스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더라. 그럼 이 스킬과 관련된 부분을 시험에 어떻게 출제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또 졸업 앞서 이제 4학년들인데 부담을 많이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보통 4학년 정도가 되면 서술형 시험 문제는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4년 동안에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주워 들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공백으로 내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생각인데 책을 찾아보고 책에 있는 그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 거예요.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 거고 제가 이 교환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포피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케팅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지식들, 그리고 경영 전략 시간에 들었던 지식들, 그리고 원가나 관리회계 시간에 공부했던 지식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다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좀 가미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거고, 시험치기 한 주 전이라도 제 바람으로는 대면 강의가 조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더 이루어지면 얼굴 보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또 자세한 얘기를 좀 더 하죠. 만약에 안 이루어지게 되면, 동영상 강의로 또 자세한 얘기를 드릴게요. 출제를 해놔놓고. 자, 이제 3단계 연간 종합 예산 수립하는 겁니다. 연간 종합 예산 수립. 연간 종합 예산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예산 수립은 이제 끝나는 거고, 나머지 또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모듈에 보면 읽을 거리들, 뭐,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읽을 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학습 모듈 뭘 좀 준비해 와라.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자. 일단 그죠? 연간 종합 예산 수립 요 챕터예요. 요 챕터에 차례 이게 몇 페이지라고 해야 돼? 차례를 안 보세요. 차례. 화면이 잘 보이면 좋겠지만 차례에 보면 이제 학습 모듈의 개요가 있고 학습 1에 사업 단위별 예산 수립 지원하기 그리고 학습 2에 사업 단위별로 예산 수립안을 검토하고 학습 3에 사업 단위별로 예산안을 조정을 한번 해보고 학습 4에 종합 예산안을 조정하기 뭐 그런 학습 5에 뭐 최종 예산 확정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종합 예산을 수립하는 지침에 대해서 첫 챕터에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부문별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사업 단위별로 이제 집계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자. 자, 학습 모듈의 개요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 자, 학습 1, 사업 단위별 예산 수립하기. 자, 1-1에 사업 단위별 세부 예산 수립 기준 도출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립된 부문 예산을 기준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부문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 단위별 세부 예산 수립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게 목표이다. 자, 필요 지식의 용어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 예산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조직의 부문 예산을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한 조직 전체의 예산을 말한다더라. 자, 실무적으로는 각 부분 예산안을 합산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조직 전체의 예산관리용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피드백도 많이 가지고 다음 연도를 위한 기업의 공식적인 행동계획으로서 판매, 생산, 구매, 재무 예산 활동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더라. 그래서 종합예산이라고 부른다 그냥. 각 사업 단위 부분의 현재와 미래 계획에 대한 대내외 환경 및 역량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사업 계획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를 기본으로 회사의 목표, 경영 전략, 비전 이런 걸 설정을 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더라. 자, 이번에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이 되어 있죠. 예산 수립 지침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경영 방침, 그리고 기본 전제, 편성 플로우, 그리고 일정 계획, 편성 지침, 양식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예산 편성 방침 속에 정해져야 할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편성 지침에 들어가야 될 거. 괄호 1번에 이익 계획이라든지 배당률, 이익률, 제품별 원가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종합 예산을 편성을 한다. 판매 예산 편성했고 보일런가? 판매 예산 편성했고 비용 예산도 편성을 했고 제조 예산, 뭐 관리 예산 그리고 뭐 투자 예산 했고 재무 예산 해가지고 종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상되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뽑아내고 요걸 가지고 최고 경영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고. 대표이사 사인 받는다 그 얘기예요. 승인 받는다. 그리고 나면 예산이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부문별로 각 팀별로 혹은 부문별로 다 배포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간다. 자, 바로 이번에 생산 판매 방침, 생산 기본 계획, 판매 기본 계획, 판매 중점 방침, 생산 조업 방침, 연구 방침, 광고 선전 방침, 판매 보상 방침, 시장 조사 방침, 이런 것들. 괄호 3번에 설비 방침, 설비 기본 계획, 수선 기본 계획, 괄호 4번에 자금 방침, 자금 조달 계획, 괄호 5번에 노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림 1-1에 종합 예산 편성 흐름도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면 출처에 TOS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자기들이 집계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걸 여기에 참고 사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분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냥 스킬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원론적인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자, 밑에 이들은 모두 예산 수립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고, 이들 중에 어떤 것은 예산 편성 방침으로서 끼워지고, 또 어떤 것은 부문 예산 편성 때 부문 책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되기도 한다더라. 그죠? 각 업체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동을 한다더라. 자, 3번에 이제 부문 예산. 기업의 조직 부문이 판매 부문, 생산 부문, 구매, 재무, 연구 부문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앞서 챕터 2에서 했었지. 그죠? 이것은 기능별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기능별 예산이라는 용어도 쓴다 하더라. 그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자, 밑에 보면 뭐 상위 조직에서 예산 편성 지침과 판매 예산을 통보하고 나면, 그죠? 이거를 제 중간 조직 그리고 하위 조직으로 늘어갈 때마다 단계별로 상세 정보를 추가하고 나면 하위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다시 중간 조직, 상위 조직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상위 조직에서 그게 집계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 일단 뭐, 그거밖에 없네. 또 수행 내용이 나오죠. 그죠? 안전유의사항만 한번 봅시다. 예산 수립 일정은 1년 단위 업무 일정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죠? 회사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업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더라. 그죠? 자, 수행 순서 한번 볼게요. 종합 예산 수립 일정 작성을 계획을 해본다. 그죠? 종합 예산 수립 일정 작성이라 해가지고 표에 보면 예산 수립 방침하는 거는 10월의 첫째 주, 판매 예산 편성은 둘째 주까지, 각 부분 예산 수립은 셋째 주, 넷째 주에 걸쳐서 각 부분 예산 조정은 11월 첫째 주, 종합 예산 수립은 둘째 주, 셋째 주, 종합 예산을 조정하고 승인하는 건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 종합 예산 서명 선포는 12월 둘째 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각 회사마다 이런 일정은 다 있어요. 이 일정을 안 잡아놓으면 계속 뒤로 딜레이 돼요. 조정하는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수립 방지 통보가 10월 첫째 주부터라고 돼 있죠. 그래야 판매 예산 편성이 10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기업체에서 예산을 담당을 했었으니까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10월이 되면 휴가를 억지로 막 보내요. 연차수당 회사에서 부담이 되니까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휴가를 억지로 막 보낸다고. 왜? 10월 말부터 이제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거든. 그럼 다음 년도 1월 중순이 돼야 끝나. 그럼 여기서는 12월 첫째 주 이쯤 되면 이제 끝날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 이건 아주 이상적인 거라고. 이상적인 거. 이상하다고 안 된다고. 1월 중순이나 돼야 끝이 나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부터 1월 중순까지는 아예 꼼짝도 못하고 야근 밤샘 작업을 하거든. 휴가를 못 가니까 10월 되면 휴가를 막 억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상적인 거다. 이상적인 거. 요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참 좋지. 해가 바뀌기 전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음 연도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지속된다. 작업이. 자, 전년도 종합 예산 수립이 일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작년에도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본다 그 얘기야. 제대로 되기는 힘들어요. 그럼 올해는 그렇게 안 되고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올해도 좀 딜레이 되겠지. 그래서 미리부터 좀 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 예산 수립 일정의 지연 원인을 분석한다. 왜 지연이 되겠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기획팀이랑 헤드쿼터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거다. 근데 괄호 1번에 명확한 종합예산 수립 기준이 불분명하면 이 수립 일정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수립 기준이 명확하기도 참 애매해요. 명확하기도. 예산 항목별 예산 작성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예산 수립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판매 계획 등 부문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수정되는 경우, 그죠? 결국엔 이거예요. 괄호 4번. 그죠? 부문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수정되는 경우,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5번에 책임자의 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 괄호 6번에 담당자의 교육이 미비한 경우, 그죠? 괄호 7번에 시스템이 없어가 수작업을 하는 경우,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그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게 되면 예산 관리하는 시스템은, 작성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다 갖춰 있어요. 업무 분장도 다 있고. 자, 3번에 종합 예산 수립 일정 제시 예에 돼 있죠. 연간 예산 수립은 일반적으로 9월부터 시작하여라고 돼 있는데 너무 빨라요. 다음 연도 말 내지는 다음 연도 초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산 수립의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7월에서 8월 전사 환경 분석 및 경영 계획 수립, 전산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 있죠. 요런 작업은 미리부터 좀 합니다. 요런 작업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 회사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에 발맞춰 가지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짜야 돼.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5년짜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비전에 맞춰 가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 가지고 5년짜리 중장기 사업 계획을 짠다고. 그러려면 우리는 기존에 백데이터가 필요하죠. 어떤 백데이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그리고 또 환율, 그리고 또 환이용, 그리고 유가, 경제 성장률, 그죠? 시장의 성장률, 이런 자료들을, 백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은 요 시점부터 미리미리 합니다. 미리미리. 자, 그리고 이번에 8, 9월에는 부분별 예산 작성, 이렇게 되면 참 좋지만 쉽지 않아요. 보통 11월에서 12월. 9, 10월에 사업부문 및 종합예산 작성,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 일반적으로 12월 정도. 10월에서 11월에 예산 조정 및 확정,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12월에서 1월 초. 12월에 조직별 성과 관리, 평가, 수립, 이렇게 되면 참 좋지만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말 정도. 자, 밑에 박스 이번에 예산 수립 전에 사전 검토 사항을 확인을 해보자. 예산 수립 단위 조직 확정이라 되어 있죠. 전사의 조직도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을 파악한다. 전사의 조직도는 인사팀에서 관리하는데 매주 관리합니다. 매주 관리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변동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도가 딱 있고, 조직의 구성원, 그 구성원의 연락처, 직통 연락처, 그런 것들을 매주 관리합니다. 매주 관리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책상 밑에 끼워 놓는 거예요. 책상 밑에.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부서가 통폐합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 업무 분장표 등을 확인한다. 자, 부서의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면 전년도에 어느 직원이 예산 수립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파악을 한다. 그죠?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맡아주면 연계가 되니까 참 좋지만 혹시나 부서 이동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 예산을 처음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죠? 버벅대 이렇게 뻔하니까. 자,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예산 집행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사 조직에 대한 주요 업무 내역, 부서 예산 담당자, 주요 예산 집행 항목 등을 정리를 한다더라. 그죠? 자, 그래서 표를 아주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그죠? 이런 걸 도식화한다 그러죠. 도식화하려고 그러면 한눈에 확 들어와야지 그게 도식화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 자체에서 그래 뭐가 중요하다라는 게 한눈에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음영을 넣긴 했는데 아무튼 눈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서 다 공부했던 것들, 중장기 경영 전략, 그리고 실적과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연간 경영 전략, 성과 목표, 연간 경영 전략, 그죠? 그걸 가지고 추정 재무제표도 작성을 해보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영업예산, 투자예산, 재무예산, 영업예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원가, 판관비, 생산 재고예산, 재료, 노무, 제조경비 예산, 투자예산은 설비 투자, 연구개발, 신규 투자, 재무는 현금 수지, 고정자금, 운전자금 예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내년도 혹은 5년짜리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된다더라. 그죠? 자, 그림 1-4에 예산 수립 체계에 그림 1-5에 예산 수립 절차가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앞서서 공부했던 거니까 눈으로 봅시다. 회사의 비전이 있을 거고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해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산업 분석을 하고, 그죠? 수학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BSC도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부문이나 팀별로 예산을 수립을 한다더라. 그죠? 요걸 가지고 전사 차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그죠? 몇 년도, 내년도에, 2022년도에 종합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최종 보고 대표이사 보고가 들어가서, 대표이사가 사인을 해주면, 요게 선포가 되는 거다. 각 팀별로 배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세팅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밑에 수학 분석 툴 머리 돼 있죠? 그죠? 요건 앞서서 했던 거니까, 건너갑시다. 그죠? 수학 분석은 다 아는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예산의 장점과 단점이 돼 있죠. 그죠? 뭐, 그럼 또 예산을 작업을 할 거니까 장점 위주로 좀 읽어볼게요. 계획에 대한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죠? 전사적 차원에서 하위 부문에 있는 직원들, 그죠? 예산 담당자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짓게 하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 목표와 목적의 구체화 명확화, 기업 목표와 목적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가지고 각 담당자들의 목표도 구체화시켜서 기업의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분배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죠? 뭐 활동의 조정과 통합 이런 것도 있다. 자, 오른쪽에 예산의 단점은 뭐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그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직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기적 목표 달성 이후의 노력 회피. 당장 올해 예산 대비 실적 수준을 거의 100%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중장기적으로 또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런 거에. 방만한 예산 편성, 성과 조작의 유인으로 작용돼 있죠. 그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죠? 그래서 성과 조작이 될 수도 있다더라. 조직 구성원과의 조정 과정이 어려움. 예산 담당자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고,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손익이 안 나오니까 예산을 삭감하려 할 거고, 그런 데서 조정 과정이 참 힘든 문제점들이 생긴다. 자, 밑에 표 1-2에 종합예산수립부서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예산수립부서 팀 되어 있죠. 예산수립 기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할 예산을 작성을 한다. 전사 예산수립 기준의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실제 조직명 이래가지고 뭐 예산수립부서 단위부서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조직명 얘라고 돼 있는데 예산수립부서 단위부서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죠? 자, 요건 예산수립부서 팀은 그 얘기예요. 각 현업의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팀, 장비정비팀, 영업팀, 인사팀, 재무팀, 서비스 A팀, 인천지점팀, 김포지점팀, 광주 무안지점팀, 이렇게. 그죠? 자, 밑에 사업단위 예산수립주관부서. 해당 사업단위 부서의 예산을 취합하고 각 부서의 예산을 취합해서 사업단위 예산을 검토하고 협의해서 사업단위 책임자에게 확인 승인받아 전사예산주관부서에 이관하는, 그죠? 전사의 예산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돼 있죠. 그죠? 이런 게 사업단위 기획팀이에요. 기획팀. 밑에 전사 예산 수립 주관부서 돼 있죠. 예산 작성 지침을 작성을 하고 전사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경영진에게 최고종 보고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기획팀에서 하는 거죠. 기획팀에서. 자, 그 다음 표 1-3에 사업단위 종합예산수립부서 사례 되어 있죠. 그죠? 사례 한번 봅시다. 자, 부문이 이제 가전본부가 있고, 컴퓨터 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사업단위가 가전 중에서 또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컴퓨터 중에는 PC가 있고, 또 모니터만 또 별도로 있고, 그 제품군에 보니까 일반 김치, 냉동고, 와인셀러, 에어컨 스탠드, 벽걸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데스크탑이냐, 일체형이냐, 이런 것들, 노트북이냐. 자, 사업단위 종합예산수립부서는 냉장고 사업기획팀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안에서도 그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물론 회사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냉장고 사업부 안에도 기획팀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냥 냉장고 사업부 그 부문에 총괄하는 사람이 그걸 담당하게 돼요. 사업부, 부문, 팀이면 팀장, 부문, 부장이고 그래 되겠지. 그죠? 자, 밑에 에어컨 사업부도 에어컨 사업 기획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 좋겠지만 별도의 기획팀을 두기는 힘들 거다. 그냥 그 조직이 담당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자, 밑에 이번에 조직이 단순하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능별 조직이나 규모가 작은 부서는 부서 예산 수립 부서와 전사 예산 주관 부서로 운영이 가능하다. 부서 예산 수립 부서라는 얘기는 현장에 현업의 각 팀별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과 전사 예산 주관 부서는 기획팀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 자,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조직의 기획부서에서 조직 전체로 일괄 예산 수립을 하고 작성된 예산을 각 부서의 협의 조정한 후 조직의 대표자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조금 되게 작은 기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직의 기획부서에서 조직 전체로 일괄 예산 수립을 하고, 이게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기획팀에서 그냥 예산을 다 수립을 해가지고 밑으로 하부 부서로 지침을 내리는 거지.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 혹시 불만을 제기할 거면 제기해라. 불만을 제기하면 거기서 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정말 소규모 조직은 그래야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각 팀의 예산 담당자들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와가지고 기획팀에서 그걸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해가지고 피드백 과정을 가진다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표 1-4에 예산 수립 전사, 조직별 업무 분장 사례에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오늘 이거 같이 할 부분은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 거니까, 잠깐 끊었다가 하죠. 그죠?